아마 기능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하는 부분들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혹시 여기는 초등학교니까 학생들한테 와가지고서 나와서 문제 풀어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간혹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 내부 분할 화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 누구를 불렀다 하면 1번 학생, 2번 학생 와가지고서 개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동시에. 만일 3명이나 4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3명이 나와서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동시에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시에 학생들이 나와서 수업을 다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멀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멀티를 보시게 되면은 모든 사용자가 여기는 20포인트를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40포인트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어쨌든 20명의 학생이 와서 다 이렇게 메모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같은 색상으로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아까 분할 화면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멀티가 아니라 이번에는 싱글로 바꿨어요. 싱글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무한판서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무한판서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문제풀이를 쭉쭉쭉쭉 다 해서 선생님이 답은 2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도출해서 결과적으로 답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해요. 이 부분은 바로 싱글일 때, 멀티일 때는 모든 게 다 이렇게 판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싱글로 바뀌게 되면 내가 원하는 화면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다 진행하고 이제 끝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나가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가기로 문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JPG나 PDF 기타 등등 파일을 저장할 수 있어요. IWB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내가 판서했던 모든 내용은 다시 나중에 불러와서 또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수업에 대한 교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요. 학생들한테 배포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PDF로 많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저장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폴더에 딱 저장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장이 돼 있나 확인할게요. 파일로 들어가게 되면 내부 저장소에서 아까 화이트보드에다가 화이트보드.pdf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더블피스, 오피스로 해서 여러분들은 항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이거 나올 거고요. 잠깐만요. 다시. 이게 여기에서 요걸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수업했던 모든 내용이 PDF 문서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처음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홈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전 단계로 가는 부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지금까지 내가 실행했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안드로이드 폰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 아이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모두 닫기를 하면 일괄로 해서 전체를 싹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HDMI 1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윈도우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이제 한 가지를 더 할 건데요. 이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만을 이용해서도 수업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얘가 무선 와이파이로 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크롬으로 들어와서 유튜브로 들어와서 바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우리 수연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많이 멀티미디어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소리는 조금만 제가 더 줄일게요. 이 상태에서 만약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자 하더라고 하면 여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연필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에서 바로 판서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멀티미디어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거를 이제 다시 끄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지우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우개를 딱 누르게 되면 썼던 글씨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고 이 부분을 잠깐 멈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어떤 거라도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언제 어디서나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어떤 화면에서도 이 전자책함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판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불러오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진행하는 이 수업이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야 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럴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캡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단의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 판서 프로그램 그동안 사용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의 크기를 변경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택 툴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크기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조정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판서를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고요? 나중에 여기에 공유를 눌러서 이 QR코드로 학생들하고 바로 공유를 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전 단계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시면 전 단계로 바로 오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또 하나의 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슈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슈어를 선택을 하면은 여기도 QR코드를 찍을 수 있어요. 자, QR로 해서 이슈어 프로를 다운로드를 받으실 거거든요.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개 양쪽에 있는데요. 얘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 3764번이 있고 얘는 4631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어를 붙고 싶은 쪽으로 다 이렇게 해서 붙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슈어를 지금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건데요.
선생님들 핸드폰이 안드로이드면 이시오코 안드로이드를 선택해야 돼요. 안드로이드. 혹시 아이폰이 선생님이 계시면은 이시오코 아이폰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어느 선생님이 가장 먼저 붙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물어보는 걸 다 설치하시고 세이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요. 예. 쉐어 스크린을 선택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한 선생님이 여기에 붙으셨거든요. 화면을 한번 바꿔줘 보시겠어요? 지금 밑에 있는 이쪽 선생님은 아마 화면을 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화면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밑에 있는 부분은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이 전자칠판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만약 화면을 혹시 다른 이미지로 바꿔줘 보시겠어요? 어떤 이제 사진이라든가 네이버에 들어온다든가 해가지고 화면을 바꾸셔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옆으로 돌려줘 보세요. 화면을 크게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도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만 자,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를 검색을 하는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가시면 돼요. 학생들이라든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런 식의 설명을 쭉 진행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뭔가 다른 학생들하고 또 공유를 하고 싶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면 캡처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화이트보드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화면을 크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또 해 나가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누구나 다 편하게 바로바로 설명을 손쉽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공유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선생님이 그냥 막 들어오셔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는 다른 분 안 붙으셔도 돼요. 3764로 붙으실 수 있으세요. 3764. 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현재 동시에 붙는 거는요. 이쪽에 9명, 저쪽에 9명. 동시에 다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V18, 18명이 동시에 붙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쪽에도 한 명이 누군가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화면에 요게 이제 확장이 이렇게 두 사람이 붙잖아요. 그러면 요 학생 거를 발표한다라고 하면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화면이 커지게 되고 다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 하면은 X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끝났으면 X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요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자칠판의 기능이었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 더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분할 화면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자 이제 그만 듣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수업 진행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요 화면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 해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만 끝 해가지고서 종료를 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학생들이 그냥 무작위로 해석해주죠. 이렇게 해서 늘 한꺼번에 들어오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통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으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질문 있으신가요? 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메뉴 이동을 하는 부분은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메뉴로 해서 얘를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HDMI1은. 근데 메뉴를 한 단계를 한번 줄여볼게요. 여기 앱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으실 수 있어요. 이슈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HDMI1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시면 돼요. 필요 없으시면은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 메뉴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 여기에서 얘를 선택을 하셔서 HDMI1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 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한 가지 지금 조금 불편함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화면이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 메인 화면이고 얘가 두 번째 보조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부분 때문에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식별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2번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라도 학생들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라서 서로 이제 화면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설명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는 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내 손 또는 요 전자펜이 기본적으로 마우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가만히 있다가 떼게 되면은 이렇게 닫혀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판서를 하려고 하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요 안드로이드 판서 프로그램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판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언제 어디서나 다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윈도우에서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은 판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판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좀 직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뒤에서 두 번째인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첨치판에서 바로 판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제수초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제 손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V 한 상태에서 V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개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판서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바로 지워놓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부분들 중에 여기 뒤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이 버튼도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판서 기능을 사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맨 처음 페이지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편하고요. 제스처 기능을 할 때는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확대가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쭉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이라서 아직은 어색해하시긴 하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새로운 페이지는 바로 이렇게 니은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 단계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가면 전 단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수업을 할 때 내부적으로는 이북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북을 사용할 때는 윈도우 모드로 나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윈도우 모드에 들어오신 상황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윈도우 이북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떠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을 이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북을 통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요 상태에서 이북을 사용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필요로 하는 색상을 선택만 하면은 화면이 캡처가 되면서 그 위에서 바로 판서를 하는데요. 지금 화면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잖아요. 아까 제가 그 프로그램 세팅을 바꾸면서 재부팅을 했어야 되는데 부팅을 안 해서 그래요. 재부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윈도우 모드로 다시 한번 나가서 이때는 또 어떤 거를 하냐면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요 뒤에서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보조 칠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조 칠판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화면을 들어와서 이 위에서 판서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이 보여야 되잖아요. 배경을 보려고 하면은 위에 있는 토글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배경을 이 상태에서 이제 판서를 또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토글키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토글키만 누른다라고 하면 불투명과 투명을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자칠판은 보조칠판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 화면은 모두 다 각각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보조 칠판들이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모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수업을 진행하시는 데는 어려운 부분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종료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까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또 답변을 드릴게요. 화면이 튼튼한가? 화면이 튼튼한가? 이 튼튼한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재 얘가 그 강화 유리가 3T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동차 유리 있죠? 그거 웬만해서는 안 깨지잖아요. 안 깨져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불상사가 하나 있었어요. 과학실에 이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자석들이 있었거든요. 네모난 자석 있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리고 끝에 뾰족하잖아요. 저기 있는 학생이 여기 있는 학생한테 맞춘다고 딱 집어던졌는데 다행히 애는 피했어요. 그게 딱 여기 가서 딱 박혀가지고서 마장창 깨졌는데 이게 깨져서 파편이 튀어나가지는 않아요.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몽골몽골해서 이렇게 이렇게 밑에 쌓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용하시는데 그 애들이
뭘 집어던지지 않게만 해주면은 특별하게 웬만한 충격으로는 얘가 깨지지는 않아요. 자, 예전 같은 보니까 이제 전자칠판 조금 쓰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 인식을 처음에 잘하는 게 나중에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 사용 기한 어느 정도?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깨졌어. 그러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예요. 금액은 이 제품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액정을 교체해서 AS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하나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질문하신 부분들 중에 까마귀 고기 먹었다가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터치가 처음엔 잘 되는데 나중에 갈수록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말인즉슨 이제 AS 기간하고도 연동이 될 것 같아요. 일단 AS는 2년 기간이에요. 무상 AS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터치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터치가 잘 됐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터치가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전자칠판의 이 윈도우 상황에서는 이건 PC하고의 연결 부분을요, 이게 USB 케이블로 인식을 해요. 혹시라도 저 PC에 USB 케이블이 빠져 있으면 당연히 터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간혹 착각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안드로이드 상황에서는 어느 경우에서나 환서가 되니까 생각을 미처 못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이고 그 PC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판서 부분이 언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USB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속도는 PC의 CPU하고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PC가 사용을 하다 보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속도하고 똑같은 비례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 어떤 심각하게 속도가 느려지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부분은 AS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카라 시스템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나 전화를 받아서 AS를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설치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네? 같은 한 두 대 설치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아, 지금 이 부분은 서로 다르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이쪽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안드로이드 사항하고 이 사항은 수업 중에 자유롭게 선생님이 활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AI라든가 좀 창의융합 과학교실에는 이렇게 전자칠판이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무선 미러링 수업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는 추세세요. 네. 높낮이 조절되도록 설치인가요? 이거는 뒤에 있는 브라켓이요. 고정형 브라켓이에요. 얘는 고정형이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보시기에도 제가 키가 160에다가 힐을 신었으니까 5cm 하려면 165거든요. 제 손으로 이렇게 다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요, 밑에 있는 시작 표시줄을 많이 활용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현재 이거를 푼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시작 표시줄을 잘 활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선생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높낮이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이동형 스탠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동형 스탠드 중에서 자동으로 높낮이 조절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전자칠판은 이쪽으로 끌고 가서 수업하고 저쪽으로 끌고 가서 수업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또 다른 영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이 총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있고 하나, 둘, 3개로 해서 또 전자칠판이 이동형으로도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자칠판은 PC하고 이제 연동을 안 하셔도 충분하게 단독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요 파일과 화이트보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기능만 활용하셔도 충분한 수업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화면이 되게 선명한 편인데 네. 이게 이제 LED인가요? 네, 이거는 다 LED이고요. 디스플레이 수명 몇 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네? 수명. 수명? 디스플레이 수명. 공식적으로 수명은 이게 10년 사용할 수 있다. 왜 우리 TV 한번 구매를 해서 뭐 저기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을 10년 동안은 대부분 사용을 하잖아요. 얘도 그 정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2만 시간에서 뭐 이렇게 몇만 시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10년까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제조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펜도 소모품일 텐데 네. 펜이 없어도 다 손으로 다 가능한가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제 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이거 누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혹시 마카펜이라든가 연필 같은 거 있어요. 이 볼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볼펜으로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대신 이제 소리가 조금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거라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대신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요 펜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펜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펜은 이 에드펜 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에드펜 프로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앞부분에 얘를 버튼을 여기에 있는 USB를 통해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색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앞에 보면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색상을 바꾸면서 수업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전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 단계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다음 단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상하고 그 다음에 그 화면 이동 요 부분으로 해서 스마트펜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펜이 보기보다 비싸요. 별거 아닌 기능이긴 하겠지만 얘가 88,000원이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관리에 주의를 하시면서 사용하시고요. 전자펜은 얘의 전자펜의 특성은 요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격에 약해요. 떨어뜨리면은 고장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충전을 해야 되고요. 여기 USB가 하나 있는데 요 부분이랑 세트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반드시 꽂혀져요. 여러분들 프리젠터 사용하셨죠? 프리젠터하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 교실에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은 얼마예요? 어떤가요? 일반 교실에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괜찮으면 앞으로 구입하는 모든 것은 그쪽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격대가 현재 지금 480만 원대이고요. 그 상위 기종은 5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교실에 중학교는 1학년, 2학년까지 다 세팅이 되고요. 초등학교도 3, 4학년 이미 세팅이 된 학교들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여기는 언제 세팅이 돼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올해 다시 취소됐다가 네. 이거에서 좀 많이 맞아요. 현재 이 부분이 초등학교하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중은 1, 2학년 다 됐고요. 아직 고등학교 안 돼 있고 초등학교 1부 학교가 3, 4학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내년 초부터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 3월에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는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이 전체 예산을 다 올해 집행하기로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캔슬이 됐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교실에 이게 사용이 되면은요, 수업의 판도가 바뀌어지면서 이북이라든가 이러한 디지털 수업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조만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챗 GPT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업 때문에 전자칠판은 앞으로도 더욱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사실 50분 말씀해 주셔서 시간은 이제 4시 다 되어가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질문 받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하신 건 이미 이렇게 저장된 약속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제스처라고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그러면 이 부분 하나만 여기 보도록 할게요. 이게 불편한 게 이거를 입력해야 되는 게 이게 선생님 여기다 무선 키보드가 하나 딱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래서 쓰면 인식하게 될까요? 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타워 시스템. 지금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매뉴얼을 제가 안 보여드릴까요? 네. 이 저기 매뉴얼을 저희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은 다운로드로 받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에듀펜 프로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80장짜리 매뉴얼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 특유의 교육력 때문에 그러신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매뉴얼은 자세한 매뉴얼 보내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각 기능들 모두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또 혹시 몰라서 그 선생님들께 동영상을 하나씩 또 만들어놨어요. 국장도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혹시 보충으로 또 상세한 부분들 또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 모두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라시스템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